저희가 진행하는 LFP의 경우는 저희만의 어떤 독자 기술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 거고, 이 부분이 그 스케일업이 완성이 되면은 실질적인 음극 탈중극화가 실현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양극 같은 경우는 하이니클 단결정이 실질적으로 양산 체계에 들어가 있고요. 90% 이상이 되는 니클 96의 단결정이 시험 생산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수주한 금액은 93조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배터리에서 가장 많은 비용과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원재료인데요. 이 제약에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연구 개발 중인 게 있을까요? 배터리에서 가장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양극입니다. 그래서 양극에 대해서 가격 절감이 좀 필요하고요. 내부적으로 고전한 미드니클에 대해서 좀 개발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코발트가 좀 고급 가격에 포함되는데 코발트 프리에 대해서도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LFP 같은 경우는 현재 랩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조만간에 스케일업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단가하고 고용량의 대표적인 것이 하이망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완성차사와 전지사가와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능이 좀 우수해서 현재 포스코 퓨처엠 내에서 스케일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영역에서 추가적인 연구 개발 성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음극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조 흑연을 상업화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다 설립이 되어 있고 이것을 정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로 올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천연흑연 같은 경우는 탈중극을 위해서 구형화 그리고 세정 요것이 좀 필요한데 랩 단계에서는 세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요것을 스케일업을 조만간에 할 거고요. 이 부분이 스케일업이 완성이 되면은 실질적인 음극 탈중극화가 실현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양극 같은 경우는 하이니클 단결정이 실질적으로 양산 체계에 들어가 있고요. 90% 이상이 되는 니클 96의 단결정이 시험 생산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중국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LFP 시장이잖아요. 포스코 퓨처엠도 경쟁에 뛰어들 텐데 그 부분 이유 그리고 사업적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LFP는 기본적으로 낮은 에너지 밀도지만 비용이 적고 장수명이라서 ESS용에 좀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CTP 기술을 활용해서 낮은 에너지 밀도를 좀 보상을 하고, 그리고 전압을 상승시킨 LFMP라는 재료를 개발하면서 XEV 쪽으로 사용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LFP 시장이 좀 명확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시장의 비중이 낮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LFP를 좀 개발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LFP의 경우는 저희만의 어떤 독자 기술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 거고, 차후에 꼭 상업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IRA 세부 지침 발표 이후에 양극재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이제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됐잖아요. 이제 IRA 세부 지침 발표 이후에도 이제 북미 진출 검토에는 계획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은 좀 상황에 따라서 약간 틀린데요. GM 같은 경우는 현재 1기에 대해서 공장 라인이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전구체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미국에만 공장을 설립할 필요는 없고 사실 한국에도 설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RA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마다 약간의 좀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떤데 GM 같은 경우는 꼭 미국에서 라인을 갖춰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한국에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따라서 업체마다 그거는 서로 상의해서 결정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미국 외 다른 국가 진출 현황이랑 계획이 혹시 있는지? 일단 저희들은 중국에 현지 공장이 있고요. 예. 그리고 중국에
개 추가 라인을 현재 그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뭐 GM하고 카나다에서 그 공장을 1기를 지금 짓고 있고 예. 2기도 다시 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유럽에도 가야 되지 않을까. 유럽에서 얘기는 많이 나오긴 있는데 결국에는 유럽에도 공장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젠지는 좀 시간을 두고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공장 증설 계획은 계속 있는 거죠? 계속 있고요. 예. 그 현재 실질적으로 포항에 10만 6천 톤의 공장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 현재 1단계가 올해 완성이 되고요. 2단계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기형 같은 경우도 포항에 현재 8천 톤 규모가 있는데 그 10,000톤을 다시 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구체 같은 경우는 양극 전구체 같은 경우는 광양에 4만 5천 톤 라인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랑 예.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러브콜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는데 현재 수주 현황이 예. 궁금합니다. 현재 그 저희들이 그 공식적으로 수주한 금액은 93조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한 30조 정도 계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처음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 파트너십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해왔거든요. 최근에는 좀 회사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 SDI하고 NCA 계약을 좀 했었고, 이게 40조 정도 됩니다. SK온이랑도 SKO는 아직은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얼티엄 셀즈, 미국에 있는 얼티엄 셀즈, 이게 LG 엔솔과 GM의 합작사인데 이쪽에 음극에 대한 계약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93조 정도의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포스코 퓨처엠의 수주 현황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현재 그 시장 점유율이랑 미래 목표 점유율은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현재 저희들이 양극재, 음극재를 하는데 현재 수준은 좀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양극재가 글로벌하게 시장 점유율이 한 4% 정도, 그리고 음극재가 한 8% 정도, 그리고 양극재는 또 순위로 봤을 때는 한 10위권, 그다음에 음극재는 한 6, 7위권 이 정도 돼 있는데, 지금 현재보다는 저희들이 계속 공장을 짓고 있고 그리고 그 공장을 짓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거든요. 기술이 다 갖춰진 만큼 공장을 증설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말씀. 문제 없습니다. 그죠? 예, 예. 이제 배터리 사업에 있어서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뭘까요? 배터리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료업체로서 경쟁력 있는 재료를 안정되게 전지사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본으로 적기에 생산 라인 증설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원료의 서플라이 체인도 완벽해야 됩니다. 그 물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원료 서플라이 체인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적기 생산 라인 투자, 그다음에 퍼펙트한 원료 서플라이 체인으로 포스코 퓨처엠은 배터리 사업에 적합한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요 부분만 좀 생각하고 있진 않고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저희는 ESG 경영입니다. 포스코 그룹의 근간에 드는 어떤 기업 시민 브랜드가 좀 있거든요. 위즈 포스코라 해갖고 여기로부터 좀 알 수 있듯이 저희는 ESG 경영을 위해서 인권 그리고 환경 이슈가 없는 광물 자원 요것만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성과를 책임 광물 보고서를 통해서 공유할 거고요.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과 그리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겁니다. 이제 배터리 관련 사업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시대잖아요. 예.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IRA 때문에 그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많은 혜택을 줄 겁니다. 네. 그리고 유럽에서도 자체 유럽 투자를 위해서 많은 정책을 좀 생각하고 그리고 정책을 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다양한 그 지원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다양한 측면에서 좀 협업이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 그 저희들이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배터리 특구를 지정하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와 유사한 어떤 그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산업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좀 지금보다는 좀 힘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기업들이 적기에 투자를 실행하고 그리고 K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그 주도적인 선도적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고 그 기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기차 시장의 미래 그 워낙 급하게 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 가지 특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2030년에 예상되는 물량은 많이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뭐 옳은 건지 그럼 정확한 건지는 좀 말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S&E 리서치의 결과를 좀 보면은 2028년에 자동차 전체 대비 전기차의 침투율이 그 4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거는 한 3,700만 대 수준의 그 전기차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2030년에는 그 EV 침투율이 한 55% 그리고 시장 규모는 4,800만 대 이런 식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이게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규모가 커질 것 같은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배터리 기술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타입의 전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ESS용으로 쏘는 배터리 이런 쪽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2030년대 정도 되면은 고체 전지가 출시가 돼서 전체적으로 한 영역을 차지할 거로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스코 그룹 하면은 철강 사업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포스코 그룹 자체가 굉장히 친환경 사업의 진심인 것 같은데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포스코 그룹은 50년 동안 철강 산업을 진출했는데 지주사가 설립되면서 많이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친환경 소재 대표 기업으로서 좀 적극적으로 변화하려고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저희 포스코 퓨처엠이 이 변화의 핵심 기업으로서 활약을 할 거고 포스코 퓨처엠이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